정신과 의사가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시즌3 1학기 6교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써니 이혜선입니다. 안녕하세요. JYP 박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제뽀 윤대현입니다. 네. 자, 오늘 사연은 무지하게 길기 때문에 바로 사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30대 중반 여성 자허블 님의 사연입니다. 제게는 오래 알고 지낸 지인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휴학을 하고 아르바이트로 일한 모 회사에서 알게 된 10살 연상의 언니입니다. 알바를 그만둔 이후에도 종종 연락하고 지내며 주기적으로 만났고 지금은 다시 그 회사의 외주업체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자리는 그 언니가 소개시켜준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를 이끌어주려고 하는 좋은 분이십니다. 저와 언니는 사실 성격상 그리 맞는 타입은 아닙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고 말도 재미있게 해서 웃기는 편입니다. 여행도 좋아해서 가끔 해외도 갔었는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갈 수 있는 곳이 없어서 힘드네요.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도 즐기는 편이라 그 시간 동안 운동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책도 보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언니는 예민하고 까칠한 성격으로 사내에서 유명합니다. 언니는 책이나 영화 같은 문화생활에 전혀 관심이 없고요. 쇼핑을 좋아합니다. 다만 쇼핑을 하는 건 좋은데 꼭 트러블이 생깁니다.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환불을 하고 업체에서 환불해주지 않겠다고 버티면 담당자를 며칠이든 몇 달이든 괴롭혀서 끝끝내 환불을 받아냅니다. 담당자가 행여 거슬리는 말을 하면 그 당시 녹취 파일 달라고 해서 그 담당자의 윗선에게 별도로 경고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되게 예민하고 고집스럽습니다.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오랫동안 약을 먹고 있습니다. 성격도 가치관도 달라도 너무 많이 다른 분입니다. 몇 년 전부터 언니와 대화를 나누고 나면 진이 빠져 버겁습니다. 제가 추측하기엔 가족과의 불화가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부모님은 나이가 차도록 결혼 상대를 구하지 못하고 또 회사 생활로 인해 우울증과 불면증을 겪는 언니를 이해해주지 못했고 그런 문제들을 가볍게 치부했습니다. 그런 불만을 부모님과 대화로 풀어나가지 못했던 언니는 회사에만 오면 그런 부모님과 다툰 일들을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분가하시라고 말씀드렸지만 내가 없으면 늙은 부모님들이 불편하다 하시면서 본인이 참겠다고 하셨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심하게 싸우고 짐을 정리하고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그런데 분가 이후로 혼자 살기 시작하면서 뚜렷한 원인이나 병명도 모르는 상황에서 체온 조절에 문제가 생겨 1년 가까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형제 자매들과도 트러블이 생겼고요. 언니는 그들로부터 보호받고 안정을 얻고 싶어한 것 같았지만 각자 본인들의 가정의 문제로 바빠서 그런 사정을 고려할 처지가 되지 못했고 결국 크게 다투고 가족들과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언니의 가족, 회사 사람들, 쇼핑 트러블 등 출구 없는 이야기를 듣는 것에 지쳐버렸습니다. 그런 하소연을 들을 때마다 처음엔 성의 있게 대답하려고 노력했고 책이나 방송을 통해 얻은 얕은 지식으로 다른 관점을 제시하려고 노력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언니는 너는 아직 어려서 모른다. 너는 겪지 않아서 모른다. 이렇게 얘기만 했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하소연을 듣다 보니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가 힘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이런저런 일로 도와주신 분이라 제 안에서는 갈등이 생겨버렸습니다. 예전에 회사 다닐 때는 저녁 운동을 하러 간다는 핑계로 동행하는 퇴근길을 피하면서 퇴사 때까지 지내기도 했는데요. 다시 이 회사에 오게 되면서는 과거의 루틴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지금 일하는 조직은 관리자의 무책임한 운영으로 이름난 곳인데요. 답답하고 빡치는 일이 많아서 회사 사정에 밝은 언니에게 이것저것 많이 묻기도 하고 어쩔 때는 저도 하소연을 합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 하소연도 그만하고 싶습니다. 하소연을 할수록 해소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때 느꼈던 감정이 되살아나서 화나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입니다. 하지만 언니는 제가 하소연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제가 상사 욕을 조금이라도 하면 이런 나도 참고 일한다 라면서 하소연을 더 하게 되시고 종국에는 자기 연민으로 치달으십니다. 너는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지만 나는 아무도 없지 않냐. 이런 나도 참고 일한다. 나는 집에 가도 기다릴 가족도 없으니 회사에 나와서 일하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 거의 이런 식으로 대화가 끝납니다. 이제는 그분과의 대화에 지쳐버려서 가능하면 대화 자체를 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분이 오히려 섭섭해하면서 너는 나한테 솔직하게 털어놓지 않는구나. 넌 왜 그렇게 혼자 있으려고 하니? 라는 말을 하시는데 아니라고 설명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혹은 제가 대답을 퉁명스럽게 하면 오히려 심하게 삐치셔서 그걸 달래주느라고 또 시간을 써야 됩니다. 제가
이런 의미도 없는 이야기를 늘어놓는 게 너무 죄송스럽고 저도 지친다라고 하면 어렸을 때 나를 보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풀어놓지 않고 쌓아두면 병된다라고 안쓰러워하는 눈빛으로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저의 하소연을 내심 기다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건 제 기분 탓일까요? 게다가 최근에 생긴 새로운 걱정이 있는데요. 남들에게 제가 그 언니와 같은 하소연만 하는 사람, 자기 연민으로 가득한 부정적인 사람으로 보이는 건 아닐까 하는 겁니다. 이제 이분과 대화를 하거나 식사를 해야 할 때가 되면 며칠 전부터 머리가 아픕니다. 표면적으로 저를 많이 이끌어주시고 때로 격려도 해주시면서 물심양면으로 많이 도와주신 분이지만 그런 분께 제가 이런 감정을 갖는다는 게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임계점에 달한 것 같습니다. 이분과 대화하는 것이 지치고 제 시간을 쓰는 게 너무 아깝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손절할 때가 온 것일까요? 가능한 빨리 이직을 하거나 퇴사를 해서 이분이랑 접점을 줄이고 싶은데 코로나 사태가 그것조차 어렵게 합니다. 어떨 때는 사내 메신저 알람이 반짝반짝하면 짜증이 나서 저도 모르게 한숨을 크게 쉰 적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 날에는 앞뒤 안 가리고 그냥 인연을 정리하고 싶은데 그러면 저분이 어떤 원망을 하실지 분명 은혜를 저버렸다고 남은 평생 저를 저주할 것 같습니다. 행여나 저를 원망하는 마음이 커서 혼자 있다가 나쁜 마음을 먹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신여고 선생님들의 지혜를 구합니다. 네, 이 30대 중반이라 그러셨죠. 네네네. 뭐 정도의 차이만 있지, 뭐 저도 거의 모든 사람이 좀 이런 경험을 하지 않나 싶고요. 뭐 저도 그래요? 네. 저도 몇 년 전에 이제 정신여고에 나와서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올해 심하게 인맥 다이어트를 했다. 인맥 다이어트를 심하게 했더니 편한데 너무 외로워서 다시 인맥 이트를 해야겠다. 이제 뭐 이게 오고 감의 연속인데요. 한때 베스트 프렌드셨지만 그 베스트 프렌드의 어떤 좋은 감정이 뭐 꼭 지속되는 건 아니죠. 베스트 프렌드의 제일 문제가 뭐냐면 거리가 너무 가까워지다 보니까 적정거리 이상으로 들어가면 이게 그 모든 부부가 조금씩은 정도의 차이만 있지 다 힘든 게 꼭 잘못 만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되게 두 가지 욕구를 동시에 갖고 있거든요. 하나는 혼자 있고 싶어. 이거 우리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만큼 하는 게 외로워. 근데 이게 상반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외롭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에 베프가 있으면 따뜻한데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아무리 잘 만져도 다르기 때문에 그 다름을 배려하는 거를 서로 못하면 사실은 그거는 지금은 메신저 알림이 반짝반짝할 때 짜증이 날 정도면요. 지금 그분에 대한 감정은 베프와는 너무 먼 싫어진 상황이죠. 싫은 사람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몇 가지 말씀드리면 뭐 손절할 때가 왔다. 뭐 이렇게 거친 용어는 아니어도 조금은 천천히 그분을 위해서도 뭐 손절까지는 아니어도 이게 한번 들어갔다 거리를 좁히는 건 쉬운데 다시 멀어지기는 쉽지가 않은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도 해야죠. 뭐 해야 돼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에너지가 100이면 내가 저분께 한 100을 다 쓰면 힘드니까 50 정도 손이 어디일까?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뭐 밥은 먹어줄 수 있다. 뭐 이런 좀 선을 정해서 조금씩 좀 그 거리를 늘리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제가 요즘 많이 느끼는 건데 베프와 힐링 프렌드가 꼭 같지가 않습니다. 네. 베프인데 엄청 서로 에너지를 깎아먹을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길게 보면. 그리고 자주 만난다고 꼭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일 좋은 건 맨날 만나는 단짝 친구도 있으면서 3개월에 한 번씩 만나는 친구도 있는 게 좋을지 모르지만 힐링만 생각하면 그냥 이게 좀 느끼셔야 돼요. 왠지 저 친구는 가끔 만나도 힐링이 돼. 그거는 케미도 맞는 부분이 있고 거리도 적당하니까 힐링이 되는 게 있고요. 힐링이 꼭 또 쌍방향적이지 않을 때도 많아요.
나는 저 사람을 만나면 힐링이 되는데 저 사람은 안 될 수도 아닐 있어요. 수도 있구나. 네. 그래서 또 이기적인 권유를 드리면 힐링 프렌드를 주변에 많이 1년에 한 명씩 해서 네.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제 이야기가 되게 도움됐다는 분들 많아요. 그냥 사람 만나는데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랑 있으면 내가 힐링이 되는지 그리고 꼭 매달 만나면 힐링이 안 되는데 6개월에 한 번 만나면 힐링이 되는 사람이 있대. 이게 다 사람마다 달라서 6개월에 한 번 만나면 진짜 너무 재밌고 어, 신나게 놀 수 네, 있는 네, 네. 친구.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이게 우리가 참 힘든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에 대한 신규 투자를 안 하고 있거든요. 이분과 문제가 있는 것도 있지만 새로운 친구를 우리가 찾는 날. 왜냐하면 우리를 제일 힘들게 하는 것도 사람이지만 우리가 생겨먹기를 제일 힐링을 받는 것도 사람과의 연결이어서 우리가 은근히 안 하고 삽니다. 그래서 새로운 좀 만남에 대한 좀 좋은 업무적인 걸 떠나서 힐링 프렌드에 대한 좀 투자도 천천히 이제 해나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제뽀님께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베스트 프렌드는 말이죠. 우리가 보통 쌍방향 아닙니까? 내가 저 사람에 베푸면 저 친구의 베푸도 나. 힐링 프렌드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저 사람의 힐링 프렌드가 되는 동시에 나도 저 사람의 힐링 프렌드가 되는. 되면 뭐 이상적이긴 한데요. 꼭 뭐 쉽진 않겠네요. 예를 들어서 전 주관님을 만나면 힐링이 되는데 뭐 주관님이 나 때문에 힐링이 될 일은 없겠죠. 제뽀님이 저를 만나면 힐링이 된다고요? 네, 전 힐링이 됩니다. 야, 뻥인 처음 것 하셨어요? 같은데. 야 나도 막 사는데 더 막 사는구나. 내가 힐링이 그래도 아니라 쟤보다는 열심히 살지 해서. 힐링이 아니라 반면 교사 뭐 이런 거. 아니죠. 이게 저도 좀 바운더리 프레임을 좀 표현이 그런데 이게 좀 공영방에서 쓸 말은 아닌데 널널하게 살려고 하는 편인데 항상 저보다 더 큰 프레임 속에서 사시기 때문에 잘 안 풀리는 사람 보면서 힐링 내가 엄청 쟤보단 낫구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죠. 리스펙트하고 100% 힐링 됩니다. 우리 저기. 그 제뽀님이랑 비슷한 얘기인데 제가 이거 사연 읽으면서 네. 들었던 생각은 지금 30대 중반 미혼이시잖아요. 자허블님. 네. 빨리 연애를 하면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지금 어차피 그 언니랑 외주업체 멀어지는군요. 직원이에요. 뭐 사내 메신저 같은 거는 연결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같은 공간에서 일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어차피 매일 보는 사이는 사실 아니에요. 그럼 이제 누가 저 언니가 혹시 하소연 하려고 뭐 이렇게 오늘 저녁에 시간 있냐 뭐 이렇게 했을 때 남친이랑 약속이 있어서 오늘은 너를 못 만나준다. 이거보다 좋은 사실 거절 핑계는 없거든요. 남자친구가 생기거나 뭐 연애를 좀 하시면 네. 이 그 언니한테 쏟는 에너지를 조금 뺏길 네. 에너지를 좀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오블님처럼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 좋아하고 말도 재밌게 해서 웃기는 편인 분들 주변에 예민하고 까칠한 성격인 분들이 있기가 많아요? 쉬워요. 왜냐면 내가 없는 걸 갖고 있고 즐거우니까. 근데 이제 계속 가다 보면 이게 번아웃되고 지칠 수 있어서 이 내가 좀 재밌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 언니 좀 까칠하지만 대신 나한테 도움도 주고 나 때문에 저 언니가 기분도 좋아지니까 좋다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는데요. 역설적으로 내가 그런 타입일수록 더 그런 타입을 만나셔야 돼요. 내가 공감 능력이 좋고 남을 즐겁게 해주는 편이면 아닌 타입을 만나는 경우가 많은데 더 그런 타입을 만나지 않으면 중장기적으로 관계가 되게 내가 지쳐버리기가 쉬워. 쉽죠. 나는 충전을 못 받게 되는 거군요. 네, 다른 네. 사람들은 나한테 충전을 받지만 주관님이 나보다 웃기잖아요. 웃긴 건 제뽀님이 더 웃기지. 주관님이 진짜 웃기죠. 뭐지 막 훈훈한가요? 이상한데? 이상한데? 저보다 훨씬 좀 음. 고급 개그를 하시죠. 그런데다가 자오블님이 너무 이 언니의 사정을 잘 아는 것도 알고 있으니까 또 확 내치지도 못한 게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리두기를 못하셨던 그러니까 이 거죠. 착하다는 게 안 좋은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좋은 뜻으로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항상 착한 일을 하긴 하되 제일 소중한 건 나니까
내가 너무 지치고 힘들 정도까지 이제 좀 희생을 하는 거는 이게 항상 좀 조심해야 될 부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30대 중반이신데 10년 전부터 알고 지냈고 이 언니는 10살 연상이면 40대 중반이시잖아요. 네네. 네. 애매하죠. 근데 사실은 제뽀님이 답을 주시긴 했어요. 거리를 두는 것밖에는 네, 조금씩 방법이 네.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손절하지 네. 마시고요. 네네. 네, 조금씩. 뭐 손절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뽀님이 조금씩 예를 들어 그럼 좀 구체적으로 하면 예를 들어 언니가 뭐 오늘 밥 먹자라면 언니 그럼 카톡에 조금 늦게 반응하고 이런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리고 내 지금 에너지 양을 아까도 말씀했지만 네.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내가 이 언니를 얼마나 만날 수 있을까? 한 달에 한 번 점심 먹는 게 가능하겠다. 그 정도는 내가 해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 정도로 일단은 거리를 두고 유지를 하는 거. 그것도 좋네요. 네, 네, 괜찮네요. 네, 그 정도는 해줄 수 있겠다. 물론 언니한테 이번 달 만남은 지난번에 가졌으니까 우리가 다음 만나는 건 다음 달에만 가능해.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네, 뭐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네, 거죠. 좀 상대방을 위해서 약간 하얀 거짓말을 음. 개발을 하셔야겠죠. 뭐 어디 학원을 다닌다던가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좀 이 언니한테 괜찮은 남친이 생기면 참 좋을 것 같긴 한데 그것 참 그쵸. 소개시켜주기도 어렵고. 아, 맞아, 네, 맞아. 그렇죠. 네. 하하. 어, 그런 걱정을 자꾸 하시니까 심지어 나도 저 언니처럼 하소연만 하는 사람으로 비치지 않을까 이런 걱정까지 하시는 걸 보면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뭐 좀 이게 뭐 이런 말씀드린 것도 죄송한데 좀 성격이 안 맞는 사람도 잘 맞춰주고 잘 지내는 게 좋은 거라고 우리가 배우는데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짧은 인생인데 하나 팁을 올리면 나보다 성격 좋은 분들로 주변을 채우십시오. 나 때문에 사연을 보낼 사람들로 채우셔야지. 내가 사연을 쓸 사람들로 채우라. 인생이 힘들다는 점. 좀. 성격이 나쁜 사람일수록 친구 사귀기는 쉽겠네요. 그러면 자기보다 성격 좋은 사람이 많을 테니까. 그럼요. 성격이 정말 좋은 사람은 친구 사귀기가 어렵겠네요. 정신과에 성격 좋은 분들만 오시는 거 아시죠? 성격 좋은 분들이 마음이 여려가지고 그럼요. 네, 남들을 괴롭히지 않고 자기 자신을 괴롭히다가 병원에 오시고 하죠. A 때문에 맞아요. 지친 B가 오시죠. 네. A는 안 와요. 안 오죠. A는 아무 문제를 못 느끼세요. 그렇죠. 그 A는 때린 놈인 거지. 집에 가서 음. 발 뻗고 자는 네. 맞은 마음 여린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고. 네. 아이고 자허불님 아주 긴 사연 이번 시즌 들어서 일단 가장 긴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정신여고 시즌 3 1학기 6교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연 보내실 분들은요. 네, 닉네임, 성별, 나이와 함께 A4 용지 한 장 정도의 분량으로 사연을 적어서 이메일 주소 radio@docdoc.co.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연이 채택되신 분들께는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리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